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입니다. 자,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심각하죠. 근데 이게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북을 대표하는 대도시 구미도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과감하게 또 펼치고 있고 펼쳐나갈 우리 구미시의 인구 위기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구미시 미래도시기획실의 방주문 실장, 구미시 인구정책위원회 최병준 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방주문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데이터 보니까 그 올해 2월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총 40만 7,380여 명이 우리 구미 인구입니다. 작년 12월에 살짝 올랐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구미시의 인구 감소 현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구미시는 이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를 대표하는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평균 연령이 40.5세로 전국 시군 중에서 한 3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출산율 같은 경우는 0.82명으로 전국 기준 0.78명보다 좀 다소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제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또 고령화, 또 청년층의 어떤 수도권 유출로 인해서 현재 인구 감소 추세대로라면 한 25년에는 40만 선이 붕괴될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인구 증가와 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도시 전체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서 구미를 재창조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우리 구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도 풍부하고 타도시 접근성도 뛰어난데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 청년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일단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그리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가장 크겠지만 구미 안에서의 일자리에 또한 정주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시장님들이나 의원들이 참 구미에 대기업의 투자를 많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투자만 이루어질 게 아니고 투자가 되었을 때 그 기업의 중요책들, 중요 실무진, 중요 일자리들은 보통 이제 위에서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조업 쪽이나 이런 일자리는 생기지만 실제로 양과 질이 높은 일자리는 위에서 같이 내려오게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그분들이 구미에 또 정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더 정착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지원 정책이라든지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구미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구미시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숫자보다는 정착이 더 중요한 것이군요. 네, 양과 질을 네네.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구미시가 이제 모든 정책의 기본을 인구에 두고 펼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방안 중에 하나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인구정책위원회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구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구미시 인구정책위원회는 이제 올해 한 3기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구, 또 일자리, 교육, 출산 장려, 가정보육, 주거 청년, 고령화 등 이런 다양한 8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여기에서 이제 하는 역할은 인구 정책의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인구 정책에 대한 또 조정도 하고 평가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에 대한 사업 발굴에서부터 제안까지 하시면서 구미시 인구 구조 변화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병준 위원께서 제3기 인구정책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건데 이렇게 젊은 분이 활동하시는 건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떤 젊은 청년들의 젊은 분들의 실제로 경험한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위원을 모시고 같이 좋은 또 고견도 듣고 네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정책화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그럼 3기만의 특별한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일단 이번 활동에서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구미시에서 어떤 지원금을 투자를 해서 우수하게 키워낸 청년 창업자들, 이런 우수 청년 기업가들이
구미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기업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인프라를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청년들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뒤에 힘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이 구미 시장에 있는 이 높은 문턱을 이겨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다 스타트업은 꿈을 안고 수도권으로 떠나는 게 네네. 사실이고 저 또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청년 기업가들의 이런 어려운 그런 고충들을 더 잘 알기에 그래서 저는 인프라를 청년 기업가들과 우리 구미 토박이들에 있는 장년층 선배 기업들의 인프라를 조성을 해주고 제가 거기에 하나의 연결 다리로서 이런 고충을 선배 기업들이 또 듣고 또 우수한 기업들은 이 선배들이 잘 이끌어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화학과 만남의 장을 통해서 우수한 청년 기업가들을 계속 키워내고 또 구미에 있는 R&D 연구기관들을 제가 네네. 청년 기업가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구미가 정말 청년 기업가들이 사업하고 싶게끔 그런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약간 그 기득권 텃세라든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꾸준히 오래 해오신 분들이 문을 좀 많이 열어주시지 않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나 보죠. 아무래도 이거는 구미만의 문제는 아닌 것 네네. 같고 그분들이 텃세라기보다 젊은 분들은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미숙함 때문에 부족하죠. 사실 사회 기업에 진출하기가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 부분을 인프라를 조성을 통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다 보면 또 좋은 청년 기업가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네네. 네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구미시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수정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이제 이 조례는 구미청의 어떤 삶의 질 향상과 또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권익 증진하고 청년 행복 도시 조성에 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어떤 나이를 만 19세부터 39세로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고 또 청년위원회의 청년 대표성을 강화도 하면서 주요 정책 수립 과정부터 청년이 참여하고 또 시정 전반에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시의 다양한 그 정책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인상적인 정책이 있는데 세븐업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7가지 좋은 정책이 있나 봅니다. 세븐업 정책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금년도 청년 정책의 비전으로 청년이 주도하는 구미 재창조 청년 도약 원년의 해로 제시했습니다. 추진 전략으로 구미시 세븐업 청년 정책을 수립도 하였습니다. 세븐업 청년 정책은 취업, 창업, 학업을 연계해서 생활 인프라로 지원을 하고 문화의 취업업, 주거의 빌드업, 공간의 왓츠업으로 활동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협업으로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7가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추진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확장해서 청년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하고 청년 유입의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이밍이 참 좋네요. 일업 그리고 뭐 영어의 업 2가지 의미를 다 살린 세븐업 청년 정책이 꽤 흥미로워 보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구미 혹은 뭐 우리 경북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일할 수 있게 계속 살 수 있게 정주 요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정책들 참 보기 좋은데 청년 입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7개의 과제에 청년 정책에 141억 원 투자하는 것은 제가 정말 잘 알고 있고 관심 있는 분야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시장님의 이 행보를 보면 참 청년들을 많이 아끼시는 건 보입니다. 저 네. 청년들이랑 간담회도 자주 하시고 어떤 고충을 많이 들어주시고 청년 정책에 많이 신경 쓰는데 실제로 저도 구미시 이런 지원 사업을 받으며 사업을 성장시켰는데 이런 정책 과제를 세부적으로 경험자로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그 정책 과제들의 모집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 살펴보면 실제로 거기에 응해서 해당되는 인원도 적고요. 적고 소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어떤 혜택을 받기는 사실 힘들고 네. 조건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정책이 좀 실효성이 있으려고 하면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배출한 청년 기업가들 또는 청년 재직자들 이런 우수 사례를 통한 지속적인 후속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구미시에서 이렇게 공들여 놓은 정책으로 키워놓은 분들을 다른 청년 기업가나 청년 직장인들한테 어떤 긍정의 힘을 전달하고 나비 효과를 가져와서 이분들도 같이 이 사람들을 보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우수 사례들을 많이 좀 알리고 좀 이제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르는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알고 참여할 수 있게 독려도 하고 후속 정책을 더 많이 내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구미 씨가 또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 또 자세하게 살펴보죠. 각 부서별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정리한 2023 구미시 인구정책 기본 계획이 흥미롭습니다.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혁신과 변화를 통한 구미 재창조 비전 제시입니다. 이제 3대 프로젝트, 5대 전략, 또 14대 중점 분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래 세대 중심 도시 재창조입니다. 청년 자립, 정착 기반, 청년 공간 구축을 해서 청년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청년 중심 매력 도시를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미래사회 준비입니다. 능동적인 신중년 시대를 준비하고 활력 있는 신농촌 시대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 대응 행정 혁신입니다. 구미 주소갖기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구미시가 운영하는 여러 시설이나 사업에서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또 시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또 외부인은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체감하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서 생활인구에 대한 시책도 추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구미 지역 주소갖기 운동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구미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고향이 구미가 아닌데 여기 살긴 하지만 구미로 주소를 옮기지 않은 숫자가 꽤 많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미 주소갖기 운동은 실제 구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체의 기숙사, 또 대학교, 고등학교에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숙사에 계시는 학생분들, 기업체에 계시는 근로자분들, 실제 구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구미 주소갖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구미로 주소를 옮기면 어떤 이점이라든가 혜택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구미에 주소를 옮기시는 기업체 근로자분이나 또 학생분들 또 실질적으로 구미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소를 옮기실 때 구미시에서 전입하는 방법이라든지 불편함을 지원해 드리고 현장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 문화상품권, 농산물 상품권도 같이 드리고 또 예산도 주소를 옮김에 따른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주소 옮기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애정을 가지고 구미에 정착을 할 동기가 되거든요. 우리 청년 정책 얘기를 최 의원께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만 출산 정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인구 위기 지표 중에 데드 크로스라고 있죠. 사망자 숫자가 신생아보다 많은 경우 얼마 전에 우리 구미시가 최초로 데드 크로스를 경험했습니다. 이거 좋지 않은 그 현상 지표인데 출산 정책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까요? 저도 항상 이제 출산 정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조심스럽고 물론 이제 출산 장려는 각 지방이나 각 지역에서 노력이 당연히 뒤따라야겠지만 사실 넓게 보면 세계적인 문제, 좀 국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 방법도 그런 국가적 과제로 풀어야겠지만 제가 이제 청년 입장에서 다만 단순히 구미 지역 시각으로 이렇게 본다면 구미 신혼부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지역 특성상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직업의 이 내용이 어떤 교대 이런 쪽으로 많이들 하다 보니 사실 남편과 와이프가
시간이 맞질 않아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야간 돌봄 서비스를 지금 시에서도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골고루 구미 지역 전반에 걸쳐서 좀 더 확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시에서 아마 살피고 있는 걸로 네네. 압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안 되면 어떤 지원이 있어도 사실 아이를 가지겠다라는 마음을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4살 아빠인데 이런 인식의 전환을 필요한 거는 일단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한테 찾아가는 금연 캠페인처럼 인식의 전환을 필요한 이런 출산 캠페인을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뭐 자녀 계획이 없는 부부들이나 또는 이제 아직 미혼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주되 부모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행복함이 따라오는지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구미에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인식의 전환이 먼저 돼야 아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네네. 네, 저는 제 경험상 그런 용기가 옆에서 복돋아 준다면 좀 더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낳고 키우고 싶어할 용기. 네. 이 구미시에서도 인구 증가 계획을 이렇게 펼치다 보면 우리 도내 다른 시군이라든가 혹은 다른 지역의 케이스도 참고하고 그럴 텐데 구미 시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혹시 있을까요? 요즘 MZ 세대분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네핏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의 양과 질이 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선택의 기준으로 점차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구미 시민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점차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 차량 조회가 자동으로 되어서 구미 시민은 바로 할인을 받고 또 각종 문화체육시설 이용할 때도 구미 시민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 없이 바로 할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 좋은 정책도 보다 보면 그런 점을 느끼게 되는데 일회성이라든가 단기적인 혜택이 사실 많은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인 혜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까요? 저도 일단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건 100% 동의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사실 논하긴 힘들지만 구미에 오면 뭘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구미가 어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그 구미에서는 지금 라면 축제, 어떤 페스티벌 등 외부인의 관광 자원들을 소재로 외부인들을 이제 끌어모으는 축제들을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낭만이 흐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좋은 취지의 어떤 행사를 할 때 하나의 부분에 어떤 부스를 배치를 해서 이제 외부인들한테 구미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색이 있고 또 어떤 지원도 있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이 사람들이 구미 이주를 고민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거를 하나의 문화 행사로만 끝내지 말고 그 문화에 참여했을 때 구미시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구미시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결합이 돼서 이런 축제나 또는 전시 박람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 정책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구미시 자체를 널리 알리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만 또 관심도 커지기 때문인데요. 자, 실장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런 방안도 있네요. 과학기술형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든가 명문학교를 육성한다. 이런 전략이 꽤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 좀 알려주시죠. 예, 지역의 명문고 육성은 우선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기존 지역 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는 방향하고 또 그리고 외부의 명문고를 유치하는 투트랙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명문고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 교육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을 좀 방지도 하고 또 구미 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중심만의 학교가 아니라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그런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외부의 명문고 유치는 교육 자유특구를 유치하고 과학기술형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 쪽에 지속적인 투자를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우리 지역에서 가지게 되면 또 혜택 같은 것도 많아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끝으로 이번 기본 계획에 담기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한 말씀씩 해주시죠. 먼저 최 의원님부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사실 이게 실제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움직이겠지만 일단 저는 청년 기업가로서 청년들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얼마나 힘든 고충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톡톡 튀는 발상을 가지고 청년을 위한 청년이 구미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항상 회의 때 현안 자료로 발표를 해서 구미시에 적용될 수 있게끔 청년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가장 신경 쓰고 앞으로 이런 인구정책위원회 같이 이런 활동에 있어서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고 구미시의 현안 주요 현안 사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청년으로서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이 징검다리 역할 열심히 잘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저희 방주문 시장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우리에게 큰 위기 상황으로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특별한 정책 하나로 이 문제를 또 해결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차근차근 중기적,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당장 해야 할 이런 일들하고 구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구미시에서는 1월 달에 인구 청년과도 만들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만큼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걱정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구미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 감소 현상, 구미시의 인구 위기 관리 대응책에 대해서 두 분으로부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방주문 실장님, 최병준 의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우는 울음소리보다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다고요. 저출산도 문제고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 전환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웃는 그리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꿔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이슈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